스쳐 지나가듯 보는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머리에 저장됩니다. 만약 거기에 체험이 곁들여진다면 우린 그 여행을 가슴으로도 기억하게 됩니다. 롬복섬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딴중 루아르는 바다 너머의 작은 섬 마리긴으로 가기 위한 출발지입니다. 상어잡이 배를 타기 위해 나섰는데 이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네요.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 걱정했더니 문제없다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를 넘으며 널뛰듯 달려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한 시간 정도 달리는 사이 롬복의 바다는 쉴 새 없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됐습니다. 바닷물로 샤워를 했어요. 인상적인 입성의식을 거치고 도착한 곳은 마리긴. 전통적인 상어잡이 마을로 유명한 섬입니다. 이곳에 지금 바닷물이 빠진 상태여서 더 이상 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려서 이게 걸어서 저 마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참 힘들게 닿은 섬. 상어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반겨줄까요? 무려 500년 동안이나 상어잡이를 한 마리기는 과거에는 롬복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상어잡이로 누렸던 부귀영화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흉내를 내는 걸까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상어 얘기만 나오면 상어 잡는 순간을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젊은 시절 상어를 꽤 많이 잡았다는 마을의 어르신. 그 시절로 돌아간 듯 기운이 펄펄합니다. 우와, 아직까지도 알통이 단단하게 있으세요. 와. 지금 형님 상어잡이에 대해 누구나 한마디쯤 할 얘기가 있는 마을. 그러나 기후변화 등 환경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마을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Momot itu doang nanti dengan lalu pongkak mau diarah bangun kepeng rezeki ndara itu beli beras lemu nara jak mau keluyu ara itu beli beras ara kepeng terus ble berterus merenggangi cemoh berterus. 게다가 몇 달 사이 기름값이 껑충 뛰면서 어부들은 바다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상어잡이 배를 탄 지 30여 년 됐다는 노보르 씨. 평생 상어를 잡는 아저씨는 언제나 모형배를 보며 상어잡이를 생각한답니다. pakai mancing, pakai Ngalak kariu. sana, Pakai tarik rawi, buang jangkar terus jalan. Udah kocok sudah kayak perselang kali apa tuh Pakai narik jangkar, terus narik jangkar, buang ke sana dia talinya ini layar dia. 바다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저씨는 배를 들고 보여주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Beli angin besar ombak tengah besar miring dia ini.
실제로 마리긴에는 상어를 잡다가 목숨을 잃은 섬 주민들의 묘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This area is someone they die when he cut it from the sack, and every years have one person in everywhere. 하나씩 늘어나던 비석은 어느새 230개가 되어 묘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만의 특징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길을 걸을 때마다 눈에 띄는 건 산호초인데요. 어부들의 유언으로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바다와 함께하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바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에 이런 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석에 사망 연도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가족과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보러 와 애틋한 그리움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선장 노버러 씨 집으로 선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 출항 소식을 알리자 다들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어구 정리는 출항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거대한 상어잡이에 필요한 도구가 겨우 낚싯줄과 바늘뿐이라니 저에겐 마치 맨손으로 잡겠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Bakar lagi sama makan mati sudah ini. Kalau kena racun itu beracun itu besi sudah akan macam-macam. 모두의 안전과 성공적인 상어잡이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 이맘때면 출렁이는 바다에 누워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되겠죠. 매일 똑같은 아침이지만 특별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상어잡이를 떠나기 직전 대형 얼음을 사서 배에 싣는 이들에겐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조심. 상어를 잡으면 신선한 상태로 싣고 와야 하기에 대형 얼음은 필수 준비물. 얼마나 먼 바다로 나갈지 며칠이나 걸릴지 알 수 없기에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상어잡이의 특별 선원으로 참여하게 됐으니 저도 열심히 거들었는데요. 어때, 괜찮아요? 네, 좀 무겁고 미끄럽고 차갑긴 한데 들만합니다. Oke, bagus. Dingin. Itu panang kareo, itu langsung itu disembelih, potong, begitu buang pancing salhona itu kamu sampai ke tempat. Oke? 신선한 다랑어는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이 얼음 창고를 상어가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상어잡이 배가 출항한다는 소식에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전설적인 작살잡이도 있었습니다. Kuha tahu aku malik mereka di laut. Oh, sudah ngengal aku. Udah putih nih bulu. Enggak lagi kemarin Messi. Malik itu enggak itu nih rumah.
열여덟 살의 가마르디는 막내 선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린 아들을 보내는 엄마는 벌써부터 가슴을 졸이며 걱정이 앞섭니다. Mudah-mudahan dia ada lek kereu.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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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dah-mudahan ada rezeki ya. Ya. 마을 사람들의 배웅 속에서 상어잡이 배는 바다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걸릴지, 상어는 잡을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바다에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이 넓은 바다에 맡겨야 합니다. Hiu. Hiu. Begitu datang ditarik, pancing langsung tarik. Langsung. Ada hiu tuh mustaqim, bahaya. Nanti bahaya. 알겠습니다. bahaya. 조심할게요. bahaya. 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기적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명심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어를 만나기도 전에 무서운 적을 만났습니다. 배도 춤추게 하는 거친 파도. 선장 노베레 씨가 모형배로 보여줬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어잡이 배를 탄 게 후회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지금 너무 롤링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거친 파도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늘은 맑은데 바람은 거세고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이 상태를 상어들은 좋아합니다. 과거엔 서너 시간 정도만 나가도 상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루 이상을 가야 하는데 물길이 넓다고 아무데로나 막 달리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험으로 익혀둔 섬과 섬 사이에 안전한 물길로만 다닙니다. 어느덧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종일 파도에 시달린 몸과 마음에도 이제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항구를 떠난 지 13시간. 비록 쪽잠이지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이 혹시 나타날지 모를 암초지대를 살피는 동안 여명은 밝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상어잡이에 나서는 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무하마드 씨가 또다시 바다를 응시합니다. 지도나 항법 장치의 도움 없이 오로지 경험과 육감으로 상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갑자기 배의 방향을 틀라고 조타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도 마찬가지. 인근에 도착하자 시동을 끄고 일제히 바다를 응시합니다. 파도의 흐름을 보는 건데요. 상어가 나타나면 근처의 물고기들이 도망가느라 파도의 흐름이 달라지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신선한 상태의 미끼를 사용해야 하는 상어잡이는
장소를 정하면서부터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아우. 아직도 얼음 때문인지 아주 시원하고 차갑게 아주 싱싱합니다. 자, 너? 오케이. 과거엔 돌고래 미끼를 썼지만 요즘은 돌고래 잡기가 힘들어 다랑어를 쓴다고 합니다. 참치회를 좋아하는 저는 군침이 돌아 혼났는데요. Ini deket tak mar ya. Imar mar, campur boleh rumah Imar. 이거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생선인데 이 상어에 미끼를 쓴다니까 좀 아깝기도 한데 큰 상어를 낚을 거니까 미끼를 쓰겠습니다. Siram padi dulu kedahangan dulu. Dapat ya. Q. 준비하는 밑밥은 20개 정도. 상어가 미끼만 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낚시 바늘에 잘 끼워야 합니다. 300m 정도 되는 낚싯줄에 미끼를 다는데 던질 때 줄이 엉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Q makan enak. Oke Ustaz Kim. Ustaz Kim. 저도 걸었습니다. 꼭 큰 상어가 잡히길 바랍니다. 신선한 밑밥이 다 준비됐지만 바로 던지지 않습니다. 아직 중요한 의식이 남았는데요. Bismillahirrahmanirrahim. Alhamdulillahirabbil alamin arrahmanirrahim maliki yaumiddin iyyaka na'budu wa iyyaka nasta'in. Amin. Mudah-mudahan para silakan kami. Oke, 1, 2, 3. Awas. 먼저 부표를 던져 미끼 놓는 곳에 위치를 표시합니다. 외줄의 17m 간격마다 달린 미끼를 달리는 배 위에서 차례로 던지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미끼를 던지다가 잘못해서 딸려가는 사고가 나기도 한답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배는 파도가 잔잔한 만을 찾아갑니다. 상어밥을 준비하느라 해가 중천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거든요. 우선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조심. 갑자기 풍랑이라도 불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13,000여 개의 섬이 떠 있는 세계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 저기 섬은 거북이를 닮았습니다. 만약 이름이 없다면 제가 저걸 거북이 섬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네요. 와. 오직 상어만 생각하며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물은 현지 조달. 제가 쌀을 씻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근데 그 바닷물로 쌀을 씻는 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근히 간식으로 버티다가 무려 30여 시간 만에 하는 밥이 감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배를 세우고 선원들은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배 위에서지만 집에서 해먹는 식사 못지않게 정성 들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asi mati dah. Gesit no mat no. Mancing rasti. Raos no. Lengkap nih ya ini. Tinggal santap. Beri anda tayo tunggu 20 menit. 고추 토마토 소스의 매콤달콤한 향과
뽀얀 쌀밥에 숨죽어 있던 식욕이 발동했는데요. 많이 좀 봐주세요. Ngelantu kodok itu nantak gina 네, 많이. kodok ya boleh oleh kodok datel. 아니야. 밥만 먹어도 꿀맛일 텐데 Oleh datel. 채소 볶음까지. 이 순간에 세상의 어떤 밥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Oke. Panas. Sanas, sang. Panas sekali mengintap ke ya. Ngomong. 한국의 가지볶음 같은 맛도 나고요. 매콤한 맛이 느끼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야채 프레시한 맛도 있고. 제가 한국에서 고추장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고추장으로 한국인의 매운맛을 이분들한테 한번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롬보코츠의 매운맛에 단련된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운맛은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Tolak elma 이분은 매운 걸 못 드시나 봐요. 스파이스? Oh my god. 맛있게 먹던 막내도 갑자기 주전자를 통째로 들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panas. 잠깐의 휴식이지만 먹고 웃으니 지쳤던 몸과 마음도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배는 다시 미끼를 던져두었던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표식으로 부표를 띄워놓았지만 파도에 밀려 떠다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다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헤매기를 2시간이요. 점처럼 떠있는 부표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맑은 하늘. 상호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춘 날씨라니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미끼를 매달았던 낚싯줄을 걷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끼는 물지도 않았습니다. 뒤따라 올라오는 두 번째 바늘. 이번엔 뭔가가 매달린 것도 같은데 하지만 역시나 미끼로 꽂았던 다랑어.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큰 것이겠죠. 선장님의 눈에는 실망의 눈빛이 가득합니다. 상어는 없고 손만 너무 아프네요. 가늘고 질긴 낚싯줄에 쓸려 손도 아프고 미끼들이 그대로 올라온 상황은 더 속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미끼는 3개. 갑자기 느슨하던 낚싯줄이 조금씩 당겨지는가 싶더니 베테랑 선원 무하마드 씨 입에서 나온 말은 Sakit. Tangan nah. Kuat. You kuat. 뱃사람들에게는 손끝의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느슨해진 낚싯줄이 팽팽해지면서 실망감은 기대감으로 뒤바뀌고 있다고요? 아프고 쓰린 것도 잊은 채 저 역시 더 힘을 내 당겼습니다. 이젠 잘 당겨지지도 않을 만큼 묵직한 뭔가가 가까이 올라온 느낌. 상어 잡았대. 물속엔 진짜 상어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끼를 문 상어를 두고 잡았다고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상어는 아직 바다에 있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상어잡이에선 바로 이때가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미숙하게 다루다가 발버둥 치는 상어를 그대로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힘 좋은 상어가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 사람까지 끌고 도망갈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상어와의 대결은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상어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스 영화에 나올 만한 상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나긴 상어와의 사투 끝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다 빠져서도 마지막까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상어를 잡았습니다. 와, 드디어 상어. 이게 상어입니다, 상어. 흥분과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미끼를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배는 또다시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하나 더 잡힌 거예요? 네, 하나 더 잡았어요. 거짓말처럼 두 번째 상어가 올라옵니다.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번에 상어 2마리를 잡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어는 해외에 수출하기 때문에 다른 어종에 비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배를 탄 지 1년 만에 막내 선원 가마르디는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배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항구에 닿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선원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개선 장군처럼 상어 2마리 포에게 영웅담을 전하느라 바빴습니다. Terima kasih. Dua, Kembali kena tidur lek matang anak aku kodo. Tamat. Alhamdulillah. Dua lek akareu. 사나운 상어와의 맞대결. 고된 사투로 힘들지만 이들에게 상어잡이는 숙명입니다. 거기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딴중 루아르에는 롬복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 등으로 수산물의 어획량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잡은 상어가 매매되는 곳도 이곳의 경매장입니다. 수십 마리씩 쌓아놓고 경매를 하던 풍경은 이미 사라지고 이젠 한 달에 겨우 몇 마리를 볼 정도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대형 상어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Ini beli umur setahun. Nah, terus bisa. Berat. Berat sekali. Mohon kepada semua peserta lelang. Sekali lagi dimohon kehadirannya bagi semua peserta lelang. 2 ekor. 모두가 모여들어 경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0. 10.000. 10.000. 780 sekali. 2 juta. 5.000 lagi kembali. 200만 루피아까지 오르자 지켜보던 선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15.000. 100.000. 2 juta 105.000. Iya, 2 juta 105.000 sekali. 5.000. 파격적으로 오른 이날의 경매가는 2마리에 700만 루피아. Pemilik, ya silakan dilelang kembali.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눕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시간을 잊을 만큼 외진 섬에선 제법 큰 돈이기에 기쁨의 환호가 절로 나옵니다. 늦은 아침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앉은 선원들. 고되고 아찔한 위험이 도살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상어를 잡아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줄 희망이 저 바다에 있으니까요.